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지난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하며 충격에 빠지고 있는 축구계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26일 발간된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에서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며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적도 있었고 간혹은 악의에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외 인내심과 참을성이라며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축협이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한 사면 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과거의 잘못으로 징계받았던 축구인들 가운데 충분히 벌을 받은 이들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동참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 팬들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돌도 학창시절의 학원폭력 논란으로 퇴출되는 세상이다며 나는 승부조작 사태를 직접 겪었기에 이때의 구체적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막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의 성격상 완전한 적발과 척결은 있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승부조작을 한 선수들을 축구계에서 단절시키는 것만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판단과 일반 팬들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사면을 고민했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이뤄냈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며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축구팬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클린스만도 혼자 딴 세상에서 저도 웃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역시 클린스만을 낙하산으로 뽑은 정몽규 아니랄까봐 혼자만의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적절히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어 더욱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와 국민청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사퇴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를 이뤄내면서 양궁협회 회장을 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현대차그룹 회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는데요. 정 회장은 우리 양궁인들께서 더 큰 포부와 꿈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운을 뗐습니다. 정 회장은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저도 적극 후원하겠다면서 정몽구 명예회장님에 이어서 제가 양궁협회장으로서 무한한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설은 당시 SBS 뉴스에 등장했으며 양궁 대표팀의 이딴 낭보를 계기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 회장의 연설 가운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 등의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품격과 여유, 시스템의 승리, 저 진지한 톤과 눈빛은 빈말이 아닌 듯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야만적이고 탐욕스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 저품격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다고 했습니다. 본업인 현기차 그룹도 잘 되고 있고 취미인 양궁협회도 계속 잘 나가는 거 보면 능력자긴 능력자인 듯 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한 단어가 너무 좋네요. 품격. 품격 대인배 정의선을 줄여 대의선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축구팬인 듯한 누리꾼들은 축협도 해줘요. 정의선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우선주 주주라 매분기마다 쏠쏠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서 더 좋다. 정의선 형님 하시는 거 다 잘 되니 축협도 좀 맡아달라. 축협을 변화시켜주세요. 등의 반응이 축구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홍 감독 선임 후 전력 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주호는 제시 마시 감독은 준비했던 후보 중 가장 현실적인 후보였다. 마시 감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물어봤다. 한국 선수들에 대해 관심이 전부터 컸더라. 희찬이와의 인연도 있기에 한국인만의 장점과 단점, 성향 등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시 감독과 협상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박주호는 저는 충격이 컸다.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다. 지난 3월 접촉했다. 마시 감독은 나는 한국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접점을 맞추면 될 줄 알았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던 감독이기에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KFA는 마시 감독과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결국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였다라며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순위로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협회는 감독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했기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KFA는 해당 후보 에이전트는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고 최종적으로는 상대 마시 감독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거주 문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워낙에 태도가 불량이었던 클린스만 때문에 멍청이 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365일을 국내에 있어도 K리그 안 보고 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금 문제가 걸려서 1년에 반만 있거나 중간중간 움직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제시 마시는 캐나다 맞고 코파 끝나자마자 리그 보러 갔다고 합니다. 본인의 휴가를 반납하고요. 세금 문제도 조율해서 다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협회 자체에서 마음이 없었다. 협상 의지가 약했다밖에 라고 볼 수 없습니다.